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그 셀러리맨들 혹은 뭐 일반적인 뭐 중산층 가정 혹은 네. 뭐라 그럴까 일반 서민층 네. 이런 분들은 뭐 사실 목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월급 받는 돈에서 뭐 조금씩 적립식으로 이제 뭔가 사야 되는데 네. 이러한 분들에게 이제 적당한 그런 해외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책이 이제 슈퍼리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지만 사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도 개인도 얼마든지 슈퍼리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또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직장인이고 저도 이렇게 소액으로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똑같은 입장인데 사실 슈퍼리치들이 투자하는 거를 뭐 금액만 낮게 해서 얼마든지 개인들도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죠. 뭐 예를 들면 몇백 정도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정말 말씀하신 아마존이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걸 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존이 한 주에 거의 300만 원이 다 돼가거든요. 네. 그리고 구글은 거의 200만 원이 다 돼갑니다. 그럼 두 개 기업을 한 주씩만 사도 5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이때는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죠. 나는 좀 이렇게 월에 뭐 한 30만 원씩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증권사별로 소수점 뭐 구매 서비스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이제 ETF로 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미국은 ETF 시장이 거의 뭐 자산 규모만 6천조, 7천조가 넘어가는 엄청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기초자산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이런 어떤 테크 기업의 4차 산업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의 뭐 나스닥 지수의 시총 상위를 보시면 다 그 기술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한 배로 추정하는 뭐 QQQ라든가 또는 미국의 FDN이라고 하는 코드를 쓰는 이제 다우존스에 소속되어 있는 미국 인터넷 기업들만 한 4, 50개 묶은 ETF가 있습니다. 물론 그 FDN에는 이제 아마존은 없어요. 인터넷 기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소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래서 FDN이 있고 또는 이제 아마존이 좀 많이 들어간 ETF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IYC라고 하는 코드를 쓰는 이제 소비 관련되거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ETF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는 이제 최근에 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모바일이나 인터넷 테크주들입니다. 뭐 알리바바 아까 말씀드린 텐센트, 뭐 웨이투한 디엠핑, 뭐 이런 JD.com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또 다 개별로 사시기가 어려워요. 뭐 중국 주식이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돼 있고 중국에도 상장돼 있고 막 거래소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그 통화에 맞춰서 바꿔서 또 사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미국의 KWEB라고 하는 중국의 인터넷 모바일 기업을 3, 40개 묶은 ETF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한 주에 뭐 40불, 뭐 30불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으니까 3, 4만 원, 뭐 이 정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면서 자금이 쌓이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아마존도 한번 사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사보고, 애플도 사보고 이렇게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얼마든지 또 적립식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각 증권사별로 또 있거든요. 네. 한 주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 번씩 시작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은 그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뭐 수익률을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네. 신뢰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수익률은 네. 거의 없었다, 미국 시장도. 근데 2011년부터 네. 20년까지의 수익률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네. 10년 단위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그런 미국이나 이런 곳보다 오히려 네. 그 신흥국 네. 이런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투자에는 사실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분명히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됐다면 그분이 맞았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또 틀린 의견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KB증권에 있는 뭐 PB분들 또는 고객분들 그리고 또 국민은행에 계신 고객분들도 가끔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2001년부터 10년까지는 좀 쏘쏘했고 10년 이후부터 계속 굉장히 좋았던 것이다. 당연히 이제 양적 완화, 그렇죠.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블이라는 표현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의 하여튼 상승장을 보여줬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저는 이제는 10년의 강세장이 끝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히려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때보다 2배 이상의 더 많은 지금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연준이. 그러면 어쨌건 지금도 유동성 장세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저는 그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미국 증시로 전체를 보실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섹터를 나눠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섹터 안에서도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자를 갖고 있고 여전히 분기마다 10에서 20 또는 많게는 30%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있고요. 그리고 그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핀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지, 증시 전체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지수 전망, 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 저는 결국 사업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또 제가 책을 썼던 거고요.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가나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해당 분야 산업 섹터의 네. 1등 기업을 네. 찾아 그냥 가다 보면 네, 네. 그냥 그 기업을 찾아서 하는 게 낫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까지 그 성장을 크게 해왔던 어떤 종류의 주식들 혹은 네. 뭐 ETF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달라질 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바뀔 수 있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그 좀 뭔가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뭐 QQQ라든가 이런 나스닥에 네. 그 포함된 네. 기술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술주가 가장 핫하고 가장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또 가장 반대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출렁출렁 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기술주들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리스크는 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독점을 막고 뭔가 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을 해체하려고 하고, 또는 이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기술주들의 독점력을 더 굳건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의도적으로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독점이야, 뭐 이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나중에는 너무 모든 사람들의 과실을 이 친구들만 가져가니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들조차도 생활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쓰고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저는 이제 핸드폰을 삼성폰을 쓰는데, 아이폰이 아닌 나머지 폰들은 전부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 거의 73%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모바일 운영체제에. 그럼 저희는 전부 다 구글에 그냥 꾸준히 수익을 내주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냥 눈 떠서 쓰고, 코로나가 있고 불황이 와도 저는 여전히 아침에 눈 떠서 카카오톡을 할 거고, 페이스북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뭐 네이버 지도도 보고 여러 가지 쓸 텐데, 결국 안드로이드 세상 내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니까 구글에 결국 침투돼서 살고 있는 거고, 코로나19 사태가 그걸 더 심화시켰을 거고, 유튜브를 더 보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저희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점점 쿠팡을 시키는 비율이 너무 늘어났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와이프가 쿠팡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택배 박스를 분리수거 날마다 치우는 게 너무 힘든 정도입니다. 예,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에 택배 박스가 이만큼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저는 그렇게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분야, 그리고 또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저는 앞으로 뭐 부침은 있겠지만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마침 말씀하신 그 헬스케어와 네. 관련된 유망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헬스케어도 정말 사실 종류가 정말 많고요. 미국에도 보시면 그 대표적인 ETF가 종류가 한 크게 3-4개가 있는데요. 글로벌 헬스케어를 다 기업을 묶어서 가는 ETF가 IXJ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유명한 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위스에도 있고요, 프랑스에도 있고요, 뭐 영국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인지 좀 순간 헷갈리는데, 아무튼 여러 기업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기업을 다 묶어서 가는 ETF가 IXJ라는 게 있고, 미국의 헬스케어만 보고 가는 기업 ETF가 또 XLV라고 하는 ETF가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아니라 또 바이오테크 ETF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과 헬스케어는 또 다른 언어거든요. 영역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바이오테크는 좀 약간 이제 실적은 안 나오지만 임상 기대감을 갖고 있거나 임상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좀 코스닥에 많이 상장된 데인 그런 기업들, 스몰캡 기업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ETF가 뭐 IBB라고 하는 ETF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IHI라고 하는 또 유명한 ETF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메디컬 디바이스 ETF거든요. 의료 헬스케어 기기 ETF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것들로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유망하실 거고, 여전히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많이 아시죠. 뭐 존슨즈 베이비 로션도 아실 거고 뭐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을 아실 텐데 존슨앤존슨은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 분야도 한 30-40% 매출이 나고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도 있고 그리고 이런 우리가 쓰는 소비자 제품 분야도 다 있고 그래서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배당을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배당 왕기업으로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여전히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암제 대표 기업인 뭐 머크라든가 뭐 최근에 또 이 코로나 이슈가 되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가 그리고 저는 의외로 사실 그런 기업들보다 그 메디컬 디바이스 쪽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4개 ETF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해놨는데 이 4개 ETF 중에 가장 사실 최근에 장기 성과가 좋은 건 IHI라고 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ETF예요. 그러니까 다들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기존에 있는 헬스케어 기업이나 바이오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실패를 했을 때 급등락이 큽니다. 지금 최근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파이자가 임상에 실패해서 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파이자 굉장히 큰 빅파마 기업인데도 하루에 뭐 갭으로 몇 %씩 임상에 실패하면 떨어지니까. 근데 메디컬 디바이스는 예를 들면 뭐 수술용 로봇 대표 기업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가 또는 체외 진단 대표 업체인 에버트 레보레토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계속 수요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유럽부터 한국, 중국, 노령분들의 뭐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수술, 치료 전부 다 들어가고 하다못해 작은 거즈 하나도 다 메디컬 디바이스거든요. 이런 간단한 소모품조차도.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그걸 더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얘기하셨지만 저는 메디컬 디바이스가 좀 더 장기적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ETF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코드가 IHI입니다. IHI. 네, US 메디컬 디바이스 ETF.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뭔가 4차 산업과 연결이 되는 네. 앞으로 그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 이전에까지의 그 어떤 전통주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네. 어떤 배당주들. 네, 네. 이거는 어떤가요? 좀 촌스러운 건가요, 이제?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촌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나이스한 오히려 전 투자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나 늘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려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나스닥이나 기술주들은 축구로 치면 약간 공격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미드필더 정도에 해당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전통적인 배당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투자 매력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이견이 있으시겠지만 왜냐면 꾸준히 배당을 몇십 년째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찾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분기마다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매출이 꾸준하게 난다는 게 안정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기업이 결국 또 미국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면서 배당을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AT&T라든가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또는 아까 말씀드린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뭐 스타벅스, 맥도날드 정말 많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담배 회사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은행주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최근에 그 기업들 중에서 잘 보시면 이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향후 전망이 불확실해서 자사주 매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배당은 유지하겠습니다. 또는 배당은 원래 하던 비율대로 늘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계속 있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기업이 AT&T입니다. AT&T는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배당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거나 늘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오늘이 이제 6월 초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대략 한 6.7, 6.8%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 됩니다. 높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그 정도의 이제 세전 연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5% 배당 속세를 떼면 세후에도 5%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계산기는 없는데 어쨌건 세금을 배당세를 떼고도 5%가 나온다면 저는 그런 기업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률이 지금은 높지만 비즈니스가 안 좋아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져 있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사놓고 배당을 잘 받아도 주가가 또 폭락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통 비즈니스지만 여전히 꾸준히 매출을 내거나 그래도 기술주보다는 덜하지만 꾸준히 한 자리라도 성장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미국엔 귀여운 그런 기업들이 많고,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뭐 스타벅스, 로키드 마틴, AT&T, 예, 이런 기업들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우리 강남 그 부자들이 투자하는 네.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네. 그러면 정말 장기간을 두고 네. 정말 이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강남 어떤 네. 그 부자들이 네, 네. 그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주식도 있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어떤 얘기를 드려도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10년 전이나 최근에도 제가 한 20년 전 어렸을 때 삼성전자 한 두세 주만 사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안 살고 좀 편하게 살 텐데.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아이 아빠가 되고 제가 이제 제 아이를 지금 보니까 좀 더 많이 몰입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그런 이제 후회를 하지 않게 해줘야겠다. 근데 강남 부자분들은 그게 확실히 더 빠르신 분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강남 부자분들은 옛날 같았으면은 뭐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해 줬을 때 옛날 같으면 삼성전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현대차 이렇게 사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강남 부자분들은 그렇게 안 사십니다. 다 아마존,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버크셔스웨이, 존슨앤존슨, 그리고 뭐 로키드 마틴, 또 그리고 중국의 1등주들, 아까 말씀드린 귀주 모태주, 뭐 이리실업, 해천미업, 중국 국제여행사, 그리고 항서제약, 그리고 요즘에 조금 더 또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제 베트남의 1등주들을 또 사주세요. 앞으로 이제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소액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강남 부자분들은 여전히 그런 종목들 압도적인 1등, 패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여전히 사시고, 특히 제일 많이 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월트 디즈니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봤을 때 가장 좋아하고요, 현재도.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제가 봐도 굉장히 사업 구조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미 몇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로 이제 속된 말로 몇십 년을 울고 먹고 있으니까 그거는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컨텐츠 특허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걸로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이제 테마파크도 돈을 벌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제일 젊은 층들이 열광하는 이제 마블, 어벤져스라든가 뭐 이런 아이언맨을 갖고 있는 마블 스튜디오를 또 디즈니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디즈니가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또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을 또 내놨는데 그걸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꽤 수익이 날 것 같다. 그렇게 보셔서 많이 증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작년인가요? 작년 중에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논리가 네. 디즈니가 그렇죠. 그 시장에, 스트리밍 시장에 맞습니다. 진출한 것 때문에 그랬던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컨텐츠 소유자가 그걸 직접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보면 넷플릭스가 다시 살아나고 네. 디즈니는 좀 다시 주저앉는 것 같던데, 얘기 네.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왔다 갔다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엄청난 수혜를 줬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번에 뭐 얼마 전 시적 발표 때는 거의 뭐 1,000만 명 이상이 확 늘어버려서 그 서브스크라이버 수가, 그래서 수혜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디즈니가 약간 뭐 주춤하는 느낌이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 발표된 절대 구독자 수를 보면은 디즈니가 제가 정확한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3,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온고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의외로 또 이 두 개 기업만 아시지만 너도 나도 스트리밍 진출을 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모르시는 게 넷플릭스 다음 2위 스트리밍 업자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프라임 비디오가 벌써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도 아시겠지만 애플 TV를 런칭을 해서 또 스트리밍 얘기한다고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AT&T도 지금 HBO라든가 예전에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유명한 미드도 갖고 있는 HBO나 이런 그 워너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AT&T가. 이걸로 또 자체적인 스트리밍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라 경쟁이 굉장히 사실 좀 치열하죠. 그러니까 스트리밍 시장은 뭐 치열하겠네요. 그 중에 그렇죠. 뭐 한두 개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넷플릭스가 공고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많은 상태라,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하신 걸 들어보시면 넷플릭스를 저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너무 경쟁자가 많으니까 이 기업은 그냥 사놓고 바이앤홀드로 쭉 장기로 가기에는 계속 좀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컨텐츠를 제작하는 네. 곳의 가치는 더 뛰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럴 그게 수밖에 월트 없다고 디즈니 생각합니다. 같은.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이겠네요. 네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